안녕하세요. 돈넘프입니다. 지금은 새벽 12시 50분이고요. KBW 끝나고 그다음에 해시키 제 담당자랑 그다음에 마케팅 팀에서 일하시는 한 분을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얘기를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기대하실 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전에도 홍콩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얘기했던 것들하고 많이 중복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정말 최상단에 있는 직급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아래 직원들은 뭐 알고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더 뎁스 있게 알고 싶어도 그 질문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답변 수준이 막 엄청나게 깊이 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추가적인 질문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부딪히고 결국은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재확인 혹은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계속 좀 정립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주제로 나눠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HSK 가능성, 조직 분권화, 거래소 중점 사항, 그리고 제 요청 사항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 HSK 가능성 물론 뭐 타이틀은 되게 거창합니다. 근데 별거 없고요. 제가 여태까지는 계속 그 BD 담당자만 만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부에 있는 사람에 대한 표본을 더 얻은 거죠. 결국에는 저도 이번에 KBW도 갔지만 블록체인 시장은 확실히 엄청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좀 집중화된 어떻게 보면 오덕 느낌의 그런 분야였다면 확실히 게임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RWA라든지 이제 현실 세계로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규제가 생길 거고 이에 따라서 자기들은 먼저 준비된 이 라이센스의 효과 그리고 이것이 없는 거래소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래소들도 라이센스 안 갖춘 거래소들 해외 거래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래소들엔 언젠가는 반드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즉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 본인들은 거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거래소 코인의 경쟁력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꽤나 납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홍콩에서 제 BD한테 물어봤었을 때 HSK를 되게 소량 갖고 있어가지고 저 사실 조금 실망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이게 미래 가치가 뚜렷하고 뭐 낙관적이라면은 어떻게든 저였으면 모았을 텐데 별로 없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물어봤을 때는 상당수 증가했습니다. 뭐 그게 본인이 인센티브를 받았든 아니면 정말 뭐 딱히 채굴을 한 것 같진 않지만 뭐가 됐든 BD의 개수가 상당히 늘었다. 그리고 이 마케팅 팀 분도 이야기하길 본인의 임금의 상당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HSK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뭐 월급 몇 백만 원 플러스 뭐 HSK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받는 거죠. 결국에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HSK로 받는 그 숫자도 상당한 것 같았어요. 비율상으로요. 그러니까 나름 이들이 이 내부적으로에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더 확신을 받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물어볼 게 뻔하잖아요. 얼마를 예상하냐? 뭐 그리고 너는 정말 장기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TG를 시작한 이후에 몇 개월 후에 팀 물량도 락업이 조금씩 해제가 될 텐데 그러면 다 갖다 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본사 직원은 자기는 약간 장기 홀더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본인도 그 약간 갬블링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다만 자기가 만난 다른 뭐 KO애들도 그렇고 몇 불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충분히 장기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보수적인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해시키 그룹이 가지고 있는 뭐 투자금이라든지 그런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걸 산정했었을 때 최소 1.2불은 되어야 그게 보수적인 본인이 봤을 때 가치다라고 해서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조직 분권화입니다. 이게 HSK 보시면은 그 타이틀이 HSK for all입니다. 그러니까 HSK로 모두 다 하겠다. 이 말인즉슨 단순히 거래소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OTC, 그다음 클라우드, 뭐 어쨌든 그 해시키 그룹 산하에 되게 수많은 팀과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한 주요 부서에서 이걸 다 막 그 이제 알아서 쓰고 그냥 단순히 코인으로 쓴다기보다는 이걸 프로젝트를 다 묶는 매개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분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뭐 거래소라고 한들 이 HSK의 정확한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어떠한 그림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HSK 팀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래소의 마케팅 팀이라 할지언정 다른 부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와, 이걸 몰라? 별로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어느 큰 대기업에서 만약에 제가 속해 있는 부서가 뭐 전략 부서의 일을 모를 수 있는 것처럼 뭐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사실 그냥 약간 뒷얘기를 했었을 때는 막 아직까진 그렇게 HSK 팀이 잘한다라는 의견에는 딱히 그 친구들도 동의하지는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감으로는. 세 번째는 거래소 중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사실 지금 어떠한 전략을 쓰고 있느냐라기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많냐 하면은 당연히 신규 유입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이 해시키 거래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가 한국 그리고 일본, 대만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가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거래소가 뭔가 보여주기 전에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이제 유리천장에 도달을 했거든요. 새로 가입자들이 좀 이제 답보 상태인 거죠. 증가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한국에서 좀 중장년층이라든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좀 유입을 시키자라는 게 그들의 목표인 것 같으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을 어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모아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한테 몇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사실 저희 젊은 사람들처럼 막 밈코인을 산다든지 되게 시총이 작은 잡코인을 사지 않잖아요. 중장년층은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뭐 비트나 이더만 산다든지 어느 정도 메이저 코인들을 사는데 굳이 그렇게 되면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한 말은 근데 라이센스가 있는 거래소, 즉 해시키 거래소는 만약에 자금에 문제가 생겨도 보험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걸 어필을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업비트나 빗썸도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넣고 어쨌든 백커가 이제 사실상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이 그래도 상당수가 안전할 텐데 굳이 뭐 바이낸스나 뭐 바이빗 이런 데 통해서 이동한 다음에 한 번 더 해시키로 갈 그런 복잡성을 진행을 하면서 해시키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특히 올드한 세대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 그 방법을 찾아서 좀 나이 든 사람들을 좀 포섭하고 싶은 그 욕구는 뭔가 되게 높다라고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계획을 했던 게 뭐 밈코 아니면 되게 잡코인들 되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 손이 별로 안 탄 시총이 작은 코인들을 상장시켜서 엄청난 펌핑을 보여서 사람들이 좀 약간 유인을 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운 것 같긴 한데 저는 말했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 있지 않다 사람들이. 왜냐면은 물론 요새는 보면은 신규 작은 코인들이 해시키만 상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동시 상장이 대부분 추세더라고요. 그럼 그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냥 바이빗에서 하거나 뭐 MEXC에서 해도 되는데 그게 해시키에서도 상장을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꼭 너네를 써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뭔가 수수료에 대해서 일부 기간 동안은 그럼 0%를 공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었을 때 전 지금 제가 뭐 해시키든 업비트든 수수료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냥 마이너한 거죠. 어차피 거래하는데 수수료 내는 거는 뭐 내겠지 알아서 떼가겠지 이런 생각인 거지 0.1% 0.01% 낮춘다 한들 제가 안 할 거래소를 쓴다든지 뭐 그것 때문에 조금 낮춰준다고 해서 거래를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물 거래 스팟 트레이딩의 경우에는 종목을 그냥 거래소가 원하면 아무거나 막 추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다만 선물 거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코인을 선물 거래용으로 이제 페어를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승인을 좀 준비 중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되게 코인 잘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현물에는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인데 선물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어딘가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을 할 때 이제 해지용으로 선물에는 숏을 쳐놓고 이제 이 현물을 사서 보따리를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잡코인들 아니면 신규 코인들은 아직까지 선물 거래 등록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해시키가 그 부분을 해소시켜 준다면은 사람들이 비용을 넣고 좀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들이 중점을 맞추는 거에 대한 제 사실 기승전결은 결국은 다 HSK 가격 상승에 달렸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누차 이야기를 했고, 사실 뭐 그들도 다 알고 있죠. 이게 가격이 사실 뭐 장이 안 좋으면 전 좋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은 다 박살나는데 해시기 코인만 막 가격이 막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다만 거래소가 가격을 방어를 하기 위한 의지는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게 런치패드든 뭐 별도의 추가적인 활동이든. 그리고 거기에 결국은 달렸다 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뭐 그들도 다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상장을 하면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요청사항. 사실 저는 좀 약간 이번에 KBW 이렇게 많이 왔어요. 해시키에서 직원들 들어보니까 한 10명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KBW 전에 캐티즌이랑 뭐 디젠덕이랑 이렇게 해서 파티를 했습니다. 제가 물론 텔레그램에도 올리고 저도 갔다 오긴 했는데, 사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일회성 뭔가 그냥 즐기는 거보다는 차라리 KBW에 부스를 넣고 뭐 좀 굿즈도 나눠주면서 사람들 거기서 가입도 하고 좀 이런 거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파티 비용이 얼마인지 대충 알거든요. 근데 이 비용도 상당합니다. 근데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뭐 KBW에 입점을 못했다 이러면 사실 너무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될 때 쓰고 안 써야 될 때 안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우선순위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망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뭐 그들도 어느 정도는 뭐 동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드맵인데, 사실 지금은 분기별로만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3분기에 HSK, 뭐 TG, 그다음 4분기에 뭐 해시키 체인 뭐 이런 거. 근데 벌써 지금 3분기에 끝이잖아요. 7, 8, 9월. 그럼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결국엔 9월 말 안에 추가적인 일정지연이 없으면은 상장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HSK의 상장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사람들의 기대심도 좀 불러일으키고, 더 사람들이 마지막에 채굴을 더 열심히 하든 아니면 제가 뭐 포기를 하든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지금은 그냥 3분기 상장 이러고 딱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도 지치고 뭔가 거래소에 대해서도 좀 잊혀져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봐 달라는, 그 한국에다가는 뭐 브랜치를 낼 생각이 없느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거래소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뭐 바이낸스나 바이빗도 아시면 한국어 서비스 이런 거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결국에는 라이센스를 승인을 안 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 대한 브랜치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한국어가 가능한 BD들이나 뭐 직원들을 고용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네, 그게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홍콩에 있었을 당시에 AMA를 했었는데, 그때 진짜 뭐 질문도 잘 안 받고 질문을 써서 냈는데도 그냥 뻔한 얘기만 해서 제가 엄청 실망했었거든요. 제가 BD한테도 엄청 실망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 인원이 안 되더라도 일부 KOL 대상으로라도 좀 질문들을 받아서 한 번 정도는 AMA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뭐 그렇게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 남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뭐 기록에 남기고 무조건 이거 HSK면 이제 캐야 되겠다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편안한 관점에서 이 내부 사람들의 그냥 생각도 듣는 정도, 그냥 노가리 까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말고도 제가 다른 분 보니까 되게 높은 분이랑 이야기를 한 KO에도 있는데, 그분도 9월 내에서 아마 상장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저는 9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의 막판에 왔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한 자금을 태웠고, 그만큼 다른 어떤 코인보다도 집중을 하고, 저도 광고나 뭐 영상이나 포스팅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거나 공유해드릴 부분 있으면은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통해서 최대한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넘프였습니다.